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별것 아닌 일에 오래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극장에 갔는데 앞 사람이 팝콘을 먹는 소리가 계속 귀에 박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배경음인데 당신에게는 영화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문제는 소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그냥 참는 게 맞나? 왜 나는 이런 것도 편하게 못 넘기지? 바로 이 과잉 계산이 예민한 고지능형 사람이 불안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이런 패턴이 낯설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막연하게 괜찮다고 달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머리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회로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당신을 보고 그냥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성격이 까다롭다, 멘탈이 약하다, 생각을 좀 덜 하면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뇌가 자극 하나를 너무 끝까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데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은 뒤 상황을 해석하고 상대를 추론하고 관계를 계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불안을 만드는 건 자극이 아니라 자극 뒤에 이어지는 머릿속 연산입니다. 예민한 고지능형 사람들의 불안은 보통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불편하면 그냥 불편하다고 느끼고 끝납니다. 그런데 생각이 빠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돌립니다. 내가 말하면 분위기 깨지지 않을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괜히 나만 유난 떨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건가? 그런데 왜 나는 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지? 이 짧은 순간 안에 머릿속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는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상처 이후의 계산이 멈추지 않아서 더 힘듭니다. 특히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일수록 이 패턴이 교묘합니다. 원래는 통찰이었어야 할 능력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 예측 장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읽고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불안과 결합하면 뇌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관이 아니라 늘 켜져 있는 감시 카메라처럼 변합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침묵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 일이 사건처럼 느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가족 앞에서 유독 더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참아도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기대가 많고 감정의 잔상이 오래 남고 예전의 기억까지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 하나가 예전부터 쌓인 무력감과 연결되면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시당한 건가? 또 내가 우습게 보인 건가? 왜 나는 가족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지? 그러면 현재의 자극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까지 건드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편했다는 사실보다 불편함을 느낀 자기 자신을 더 부끄러워합니다. 화가 났다고 인정하기 전에 내가 유난인가를 먼저 따지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바로 표현되지 못하고 안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모양만 바꿔서 계속 남습니다. 말 못한 감정은 반추가 되고 반추는 자기 비난이 되고 자기 비난은 다시 불안을 키웁니다.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하는 건 남이 준 자극보다 그 자극 뒤에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2차 공격입니다.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바로 살지 못하고 곧바로 분석실로 도망가는 방식입니다. 원래의 감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끄럽다, 불편하다, 집중이 깨진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만 이상한가? 또 말 못했네? 역시 나는 바보다? 처음에는 불편함 하나였는데 그 위에 수치심과 자기 비난이 덧칠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감정 위에 올라타는 해석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둔해지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불편함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곧바로 자기 공격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신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능이 늘 당신을 겨누는 칼이 되지 않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통찰은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어야지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하지 말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시끄럽다, 불편하다,
긴장된다. 거슬린다. 집중이 깨진다. 여기까지만 말하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 단계에서 바로 이유를 붙입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못 견디지? 내가 문제인가? 하지만 이유를 붙이는 순간 뇌는 다시 판사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원인 분석이 아닙니다. 감정 포착입니다. 불안은 있는 그대로 붙잡아 줄 때 줄어들지, 캐묻는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머릿속 재판을 멈추는 한 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불편한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는 판사만 있고 변호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편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극이 과하게 들어와서 불편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조절이다. 나는 문제인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을 아직 바로 말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책 모드를 끊고 조절 모드로 넘어가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멈추려 하지 말고 몸부터 꺼주는 것입니다. 이미 불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사고보다 각성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경계 모드에 들어가 있으면 뇌는 계속 위험 신호를 찾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먼저 몸에 안전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에서 7초 길게 내쉬십시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몸은 지금 당장 싸우거나 도망칠 상황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깊게 쉬는 게 아니라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과열된 회로는 조금씩 꺼집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짧게 밖으로 꺼내는 연습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느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한 표현보다 늦지 않은 한 문장이 더 강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좀 거슬려요. 잠깐만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짧고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전달하십시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끝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속 안에 남아 또 다른 생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끼고, 이름 붙이고, 내 편의 문장으로 흐름을 끊고, 몸을 진정시키고, 가능하면 짧게 표현하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느끼지도 않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몸이 긴장했는데 생각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데 끝까지 참는 쪽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 편하게 산다는 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덜 공격하고, 더 짧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느꼈고,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래 과열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조정하고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예민함은 족쇄가 아니라 감각이 되고, 불안은 당신을 집어삼키는 적이 아니라 먼저 알아차려야 할 신호가 됩니다. 오늘 당장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당신 안에 오래된 재판을 멈추는 첫 판결이 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이 말을 남에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민한 사람이 속 편하게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의 당신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찔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을 달래기보다 당신을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해가 위로보다 훨씬